챕터 12 인공지능 앞에 선 기계공학자 에피소드 1 알고리즘의 벽 앞에서 서울 강남의 대형 컨퍼런스 홀 천장에는 빛나는 LED 스크린이 매달려 있었고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각국의 기업과 연구소들이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전시회였다. 대호는 낯설지 않은 풍경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기계 설계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 수많은 박람회를 다녔지만 오늘은 달랐다. 전시회의 주제는 바로 AI 기반 엔지니어링 혁신. 그는 이름표를 목에 걸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눈앞에 부스마다 지능형 설계, AI 기반 최적화, 자율 진단 알고리즘 같은 문구가 빛났다. 낯설고도 불편한 단어들이었다. 잠시 후 저희의 AI 설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구조 해석 문제를 푸는 과정을 시연하겠습니다. 어느 발표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무대로 쏠렸다. 대호 역시 무심코 발걸음을 멈췄다. 화면에 복잡한 구조물이 나타났다. 항공기 날개를 단순화한 모델이었다. 발표자가 설명했다. 이 구조물의 하중 분포와 변형을 계산하는 데는 기존 방식으로는 수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저희 AI 모델은 수초 안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수시간? 그는 예전 같았으면 며칠 밤을 새워야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수많은 식을 전개하고 수치를 대입하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답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 AI는 몇 번의 연산 후 곧바로 결과를 띄워냈다. 관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저게 가능해? 이제 이런 건 사람 손 필요 없겠네. 대호의 귓가에도 그 말이 꽂혔다. 사람 손 필요 없겠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움켜쥐었다. 손끝이 땀으로 젖었다.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기술, 밤새워 고민하며 쌓아온 노하우가 한순간에 덧없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발표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이어졌다. 물론 AI가 내놓은 결과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빠른 연산과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때때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순간 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지는 듯했다. 창의적인 해결책.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 믿어왔던 단어였다. 그는 무대에서 고개를 돌려 나왔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의지해오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뒤에 거대한 절벽이 드러난 것 같았다. 내가 해온 건 도대체 뭐였지? 수십 년 전 대학교 연구실에서 처음 기계를 설계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선배들과 함께 흰 보드에 수식을 적어가며 밤을 지새던 기억, 손으로 그린 도면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희열,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은 단 몇 초 안에 차가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일었다. 분노, 허탈, 두려움.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대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대호는 불 꺼진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깜빡였지만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행사장에서 받은 브로셔들이 널려 있었다. 한 장을 집어들자 AI와 인간의 협력 시대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낮에 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알고리즘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 그 앞에서 자신이 느낀 압도적인 열패감. 벽이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 앞에 세워진 벽이었다.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벽. 하지만 한편으로 그의 내면에서 작은 의문도 피어올랐다. 정말 이게 끝일까? 정말로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을까? 그는 기억했다.
오늘 발표자가 했던 말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 무언가 실마리가 있었다. AI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었다. 어떤 구조를 설계할 것인지,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지, 무엇을 위해 만들 것인지. 그 순간 대호의 가슴이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벽은 눈앞에 거대하게 서 있었지만 그 벽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이 열린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종이에 펜을 들었다. 오랫동안 습관처럼 해오던 동작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AI는 답을 계산한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났다는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예감도 스며들고 있었다. 벽 앞에서 느낀 절망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다른 길로 향하는 입구일지도 모른다. 대호는 그제야 창밖에 내온 사인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챕터 12 인공지능 앞에선 기계공학자 에피소드 2 세대의 간극, 기술의 간극. 다음 날 대호는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AI 협업 워크숍에 참여했다. 단순히 발표를 듣는 자리와 달리 실제로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실습 시간이었다. 길게 늘어선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참가자들은 3-3-5 모여 앉아 있었다.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에너지가 넘치는 표정, 빠른 손놀림,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데 주저함이 없는 태도. 선생님, 여기 앉으시죠.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내주며 웃었다. 이름표에는 이하연, 대학원생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다. 워크숍의 과제는 간단했다. 주어진 구조물의 모델을 AI 기반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해보는 것. 젊은 참가자들은 익숙한 듯 몇 번의 클릭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저번에 학교에서 해봤던 것보다 더 정교한 것 같아. 그들의 목소리는 가볍고 경쾌했다. 반면 대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서툴게 움직였다. 화면 인터페이스는 그에게 낯설었다. 수십 년간 CAD와 시뮬레이션 툴을 다루었지만 이 새로운 환경은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다. 옆자리에 한 청년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혹시 프로그램 다루시는데 익숙하지 않으세요? 대호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예전 방식으론 해봤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청년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요즘 저희도 매번 새 버전이 나와서 다시 배우는걸요. 하지만 대우의 귀에는 그 말이 위로라기보다는 미묘한 거리감으로 들렸다. 시간이 흐르며 과제는 점점 난이도가 높아졌다. 젊은 참가자들은 알고리즘이 뽑아낸 결과를 보며 자유롭게 토론했다. 이건 하중은 안정적인데 재료 비용이 좀 과하네. 다른 조건 한번 넣어볼까? 변수 제한을 바꿔보면 더 최적화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빠르고 유연했다. 반면 대우는 머릿속에 수많은 공식과 경험적 직관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다. 결국 한 학생이 그의 앞에서 직접 입력을 대신해 주었다. 이런 조건이면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신 설계 의도랑 비슷할 거예요. 모니터에 새로운 결과가 뜨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괜찮네. 데이터만 잘 입력하면 알아서 최적화되네. 그 말이 대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데이터만 잘 입력하면. 그렇다면 자신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직관과 경험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인가? 쉬는 시간, 대우는 홀 밖으로 나와 커피를 마셨다. 곁에 있던 하연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다루실 때는 조금 힘들어 하시던데 대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확실히 다르시더라고요. 다르다님. 저희는 그냥 주어진 데이터를 넣고 결과를 보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문제의 전제 조건부터 다시 보시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대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실제로 느낀 차이를 담고 있었다.
저희 세대는 솔직히 알고리즘을 신뢰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결과가 나오면 뭐 맞겠지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 과정 자체를 의심하시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희에겐 배울 점이에요. 대호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나는 아직 믿을 수 없을 뿐이지. 하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차이가 결국 협업의 포인트 아닐까요? 저희는 새로운 도구를 잘 다루고 선생님은 문제의 본질을 짚어내고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짜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대호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 워크숍이 끝날 무렵 참가자들은 각자 결과물을 발표했다. 젊은 킴들은 AI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강조하며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반면 대호는 준비된 PPT도 화려한 그래프도 없었다. 대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속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속도에 익숙해져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결과가 왜 나왔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질문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국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순간 장내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몇 젊은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대호는 버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세대의 간극은 단순히 나이의 차이가 아니었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였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느낀 좌절과 동시에 희미한 가능성도 떠올렸다. 젊은 세대의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경험과 본질적 질문. 두 가지가 충돌할 수도 있지만 잘 엮으면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다리구나. 세대를 잇는 다리, 기술을 잇는 다리. 그 다리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일지도 모른다. 버스가 멈추자 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 불안이 더 이상 마비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챕터 12. 인공지능 앞에 선 기계공학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술의 한계를 인식함. 에피소드 3. 다리 놓기. 경험과 AI의 만남. 며칠 뒤 대호는 워크숍에서 만난 하연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짧고 간결한 초대장이었다. 선생님, 저희 팀에서 진행 중인 작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AI로 설계한 구조물이 실제 제작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메일을 읽는 순간 대호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결국 그럴 줄 알았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결과를 내놔도 현실의 재료, 작업 현장의 변수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좋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직접 보죠. 작은 연구실에 도착한 대호를 젊은 팀원들이 반겼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격자 구조가 3D 모델링화로 빼곡히 그려져 있었다. 이게 AI가 설계한 최적 구조예요.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실제 재료로 조립하니 몇몇 연결부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 팀원이 설명하며 조심스럽게 파손된 모형을 내밀었다. 대호는 부러진 조각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연결부의 응력 분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바로 느껴졌다. 여기 보세요. 알고리즘은 하중을 계산할 때 전체적인 수치적 균형을 맞추지만 실제 작업자는 이 연결부에 드라이버를 대는 순간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지. 손이 들어가는 공간, 조립 과정에서 생기는 순간 하중, 이런 건 데이터에 잡히지 않아.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AI가 내놓은 결과를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인간의 직관으로 보정해야 해. 내가 경험으로 아는 문제를 다시 조건으로 넣어주면 AI도 그 안에서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어. 그날 오후 대호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조건을 정리했다. 연결부의 최소한의 작업 공간 확보,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순간 하중 고려, 현장 작업자의 손길과 도구 사용성을 변수로 반영함. 팀원들이 노트북에 조건을 입력하자 프로그램은 잠시 계산을 멈춘 뒤 새로운 설계안을 제시했다. 와, 훨씬 현실적이네요. 이제 조립 가능하겠어요. 대호는 결과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보이지 않는 숫자 속에도 사람의 손길이 스며야 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이건 단순한 그림일 뿐이지. 며칠 후 새로운 구조물이 완성되었다. 이번엔 연결부가 단단히 버텼고 조립도 매끄럽게 진행됐다. 젊은 팀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짜로 다리가 놓였네요. AI와 사람 사이의 다리요. 대호는 웃음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자신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한 기쁨, 그러나 언젠가는 이마저도 AI가 학습해낼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순간 하연이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배우고 싶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 질문하는 방식이에요. AI가 못하는 건 질문이잖아요. 저희 세대는 자꾸 답을 먼저 보는데 선생님은 늘 왜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대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세대 간 협업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대호는 연구실 문을 나서며 혼잣말을 했다. 경험이란 게 결국 질문의 모양을 만드는 거구나. AI가 내놓은 수많은 답들은 그 자체로 완벽해 보이지만 그 답을 어떤 질문으로 이끌어낼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내 역할은 더 이상 손수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의 틀을 세우는 사람이겠지. 젊은 세대와 AI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 밤길을 걸어가는 대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워졌다. 여전히 불안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불안이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걸음을 재촉하는 긴장으로 다가왔다. 서울의 밤거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그 속에서 그는 마치 또 다른 설계도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다리 놓기 이제 시작이구나.